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 GTX 운정역 초액세권입니다. 1000세대 이상 1012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공공분양 최상급 입지가치입니다. 파주 운정 3지구 A23블록이 어제 저녁 때 본청약 모집 공고가 나왔죠. 이만한 분양가는 없습니다. 지금 추정 분양가에서 그렇게 1000만원에서 한 2000만원 그렇게 뭐 크게 오르지도 않았어요. 지금 뭐 원자재 가격이 많이 나오는데 건축비라든지요. 이거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건 가져가는 게 좋다. 뭐 지금 주택 경기가 하락하고 있다,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 34평이 거의 4억 7천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좋은 분양가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담보대출을 실행하신 분들이, 지금 연끌하신 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데, 여기는 입주도 2% 아쉽지만 26년 2월이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서 빠르게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에 계신 분들은 꼭 이렇게 청약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영상을 가급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영상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 먼저 입주 시기가 2026년 2월로 연기가 됐어요. 사전청약 당첨자분들 입장에서는 아쉽죠. 화가 나실만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전청약 당시의 입주 예정일은 24년 10월경이었어요. 입주 예정일이요. 그리고 대보건설로 지금 시공 공사도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학교인 것 같습니다. 이번 본청약 모집 공고에 보니까 이렇게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23블록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GTX 초액세고 너무 좋죠. 근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가 이쪽으로 5초, 그러니까 초5로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이 초5가 2026년 3월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입주하면 아이들 초등학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정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없기 때문에 연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위에 A46블록 제일풍경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연기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초등학교가 지금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자, 이건 행정상의 문제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교육환경평가 다 합니다. 근데 항상 보면 교육지원청이랑 이런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관공서상의 소통상의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신도시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입주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2% 아쉬운 거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청약 일정 및 공급 세대수 살펴보기. 자, 이번에 본청약이 사전청약 이후에 본청약 처음이기 때문에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이날 무조건 LH청약센터에 지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사전청약 당첨됐으니까 그냥 있으면 당첨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월요일 7월 25일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26일 같은 경우는 특공, 그리고 일반인 순위가 27일입니다. 이거 의미 없고요. 당첨자 발표가 8월 10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약이 진행되고 10월 24일에 정계약인데, 자, 창릉 지금 S1, S4 블록 영상 올려드릴 건데 이제 당첨자 발표일이 나왔어요. 8월 18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사전청약 당첨자 주에 있는 분이 아니라 여기를 그냥 일반 공급으로 지원하시는 분, 이번에 본청약에만 새롭게 지원하시는 무주택자 분들은 여기도 넣을 수 있고 여기도 넣을 수 있잖아요. S1과 S4 중에 하나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23블록은 또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넣을 수가 있는데 중복해서 당첨자 발표일이 A23블록에 놓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당첨이 돼버리면 창릉은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꼭 유념하셔가지고, 지금 창릉과 여기는 지금 34평 분양가가 꽤 차이 납니다. 1억 5천 이상 차이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서 고민하셔서 넣으셔야 돼요. 자, 이번에 사전청약 당첨자는 835명입니다. 자, 요 네모 박스 안에 이번에 본청약에 들어가는 공급 세대수인데요. 일반 공급부터 말씀드릴게요. 24세대밖에 안 났어요. 10세대, 7세대, 7세대. 이거는 뭐 눈치 싸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인정금액이 엄청나게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835명 중에 여기 신청 안 하고, 여기 신청 안 하고, 여기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요렇게 일반 공급분으로 추가가 되니까 신청 안 하시는 분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95% 이상은 다 지원하시지 않을까요? 분양가 너무 착하게 나왔잖아요. 그래도 몇 세대씩 계속 좀 높아질 수는 있다. 요런 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자녀 가구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국고유공자, 기타 특별 있고, 다자녀는 제가 평면도도 분석해 드릴 건데 84 타입이 알파룸이 있어서 방 4개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타입이 그런지는 저도 평면도 다시 봐야 되지만 다자녀는 충분히 조금 적게, 그래도 방은 3개 있으니까요. 3자녀이시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는 보셨을 때 신혼부부는 이제 가점제 플러스 추첨제 승부인데 언제나 이건 눈치 싸움이기 때문에 청약 그 가점, 신혼부부만의 가점 한번 보시고 안 되겠다 그런 다음 자녀수가 부족하다거나 가점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생애 최초 그냥 올 추첨이니까 추첨으로 넣으세요. 노부모부양, 국고유공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입주 예정식이 26년 2월이에요. 그래서 여기 일반 공급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요거 인정금액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량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작년 2차 공공분야 사전청약 A20, 22, 23보다 지금 이때 1800대선, 1900대선이었죠? 2200선이었는데, 이거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나. 이 모두 2천만원 이상의 인정금액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분양가입니다. 분양가 착하게 나왔어요. 이건 진짜 착하죠. 59 타입 3억 3,600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74A 타입 4억 1,100만원. 그리고 84A 타입이 4억 7천만원이 나왔어요. 다른 아까 주택형이 더 있습니다. 근데 그냥 A 타입만 이렇게 제가 주택 타입별로, 그리고 크기별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A 타입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요 정도 가격대라면 지금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거, 수도권 집값, 서울 강남 집값 억대로 떨어진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착하게 정말 잘 나온 겁니다. 여기 GTX 초역세고요. 25평이 3억 3,600만원이라면 이보다 더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GTX 역세권이고요. 그때는 정말 경제 IMF라든지 리먼 같은 외부 경제 효과 타격이 치명적으로 오지 않는 이상 이거보다 더 싸게 수도권에서 GTX 초역세를 누리면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집은 거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발코니 확장비 6,700만원 정도만 플러스하면 되고요. 저는 항상 풀 시스템 에어컨 요 2개는 항상 추천드리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한 1200에서 1300 정도만 분양가에 추가하시면 돼요. 요 정도면 정말 착한 분양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작은 플랜 말씀드릴게요. 중도금 대출 나오는 건가요? 자, 이번에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중도금 집단 대출을 추진은 하지만 보장하지 않겠다. 그랬을 때는 자력으로 현금으로 마련해라, 납부해라 이렇게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됐을 때 필요한 현금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계약이 10월 24일, 25일이니까 이때 계약금 10%랑 옵션 선택 시 옵션 계약금이 필요합니다. 10%예요. 그리고 잔금 때 90%고요. 그리고 1차 중도금이 23년 9월 27일이니까 요 테이블을 보세요. 그래서 내가 59 타입이다. 그러면 한 5천만원 계속 이렇게 3번이 필요한 거고요. 84 타입이다. 그러면 7천만원 이렇게 필요한 거겠죠. 2차 중도금이 24년 6월 27일, 3차 중도금이 25년 3월 27일, 입주 예정이 2월경입니다. 이때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뉴스에서 엄청나게 때리고 있는 영끌족이 지금, 그리고 정부가 영끌족에 대해서 구제해준다 그래서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영끌족이 지금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서 미국 금리 인상되면서 엄청나게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랑 이거랑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뉴스 기사 보시면서 지금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입주가 2026년이에요. 2월 이후니까. 이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떻게 되고 국가의 가계대출이라든지 부동산 집값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이건 신도 몰라요. 전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도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그렇게 크게 그냥 참고 삼아서 배우는 차원에서만 보는 거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2018년 한 4년 전에 돌이켜서 봤을 때 대한민국 부동산 집값이 지금 2022년 상반기처럼 이렇게 치솟을 걸 알았다면 지금 무주택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거의 한 4년 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너무 높지 않을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지금 걱정하는 거는 기우제 같다. 그래서 그걸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중도금 대출이 만약에 집단 대출이 안 된다면 이거 현금으로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되냐. 저는 가급적 여기는 정말 무리하게 하지 않는 이상 이 정도 분양가라면 내 집 마련할 의지가 있다면 한번 끌고 나가보는 거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 저렴한 분양가예요.
자,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의무 거주 기간 살펴볼게요. 재당첨 제한 10년이고요. 전매 제한 6년 걸렸습니다. 의무 거주 기간이 3년 걸렸어요. 최초 입주 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번에 윤석열 정부 요거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정부에서 최초 입주 가능 요걸 삭제해버리고 팔기 전까지만 의무 거주 기간 지켜라 이렇게 지금 개정한다고 했지만 이번 파주운정 A23블록은 윤석열 정부의 그런 법률 개정안을 적용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원래 법률은 소급으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막 소급해서 엉망이 됐는데 소급을 적용할 가능성은 낮아요. 그러면 그냥 최초 입주 바로 3년은 의무 거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월세를 줄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부적격 같은 경우는 최대 1년간 다른데 청약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 필수 숙지 사항이에요. 자, 25일 월요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일단 하나만 가장 먼저 말씀드리면 당첨된 블록 내가 59였으면 59, 74였으면 74, 84였으면 84로만 신청해야 돼요. 자, 그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 본청약 시 선택 가능한 주택형이 있잖아요. 요렇게 내가 여기 사전청약 당첨했으면 59에 넣고 요렇게 넣으라고 친절하게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형으로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전청약 당첨자는 사전청약 당첨 당시 일반 특별공급 당첨에 관계없이 월요일날 사전청약 당첨자로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날이 특별공급 신청일인데 내가 이번에 사전청약 특공으로 당첨됐으니까 이 특별순위 신청 다음날 신청했다가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월요일날 신청을 해야 된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만약에 월요일날 이때 안 했어요. 내 당첨자 지위에게 있는데 그러면 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건 일반 공급 물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월요일이다. 그리고 이 월요일날 신청을 하게 되면 26일부터 27일 이때 특별 및 일반 공급 신청은 불가합니다. 근데 만약 중복 신청했다. 배우자가 청약통장 가지고 여기다가 놓고 다 사전 청약 당첨된 남편분께서 여기다 넣었다 그러면 부적격이 되는 거예요. 당첨 취소, 부적격 페널티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사전 청약 당첨자 지위에 있어요. 근데 이날 청약을 아예 안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사전청약 당첨자 그분이 자신의 청약통장으로 특별공급, 일반공급을 또 했어요.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혹시나 착오로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 또 경쟁해야 돼요. 또.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월요일날 꼭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소득 요건입니다. 소득 요건은 이제 다자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인데요. 제가 다음 장면에 자산 기준은 안 넣었네요. 자산 기준은 아마 부동산 2억 1,550만 원인가요? 이렇게 될 거고요. 3,570만 원인가 그래요. 차량 가액은요. 요게 소득 요건, 요거에 걸리는 사람들이 요거 필요한 거고요. 전용 면적,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5구 타입만 요 소득 자산 본다 이거예요. 7484는 소득 자산 이런 거 안 보는 겁니다. 자, 요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일반 공급은 요 정도, 그리고 요거 전용 60 이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다자녀 노부모 생애 최초 신혼부부 이렇게 되죠. 당첨 방식 항상 여쭤보는데요. 이거 공공분양이고요. 1인 생초 없어요. 다자녀 가구는 가구입니다. 이거 오타네요. 배점표로 해가지고 다자녀 가구는 고득점 순으로 이것도 엄청 이번에 높겠죠. 75점. 지난번에 34평이 75점 컷이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는 청약 인정금액 승부인데 일반 공급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노부모 부양 사람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인정금액은 확 떨어집니다. 인정금액 승부고요. 생애 최초는 그냥 다 올 추첨이다. 근데 이런 소득 기준을 가지고 우선 공급에 들어가는 사람들 먼저 파주시 30% 3대 2대 5의 비율로 추첨해주고 떨어지면 이렇게 들어가서 추첨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우선 공급은 13점 만점 가점제로 진행하고요. 자녀 공급은 그냥 추첨이에요. 그러면 요 소득 안에 들어가는 분들은 13점 만점 가점제 승부하셨다가 떨어지시면 여기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냥 추첨으로 배정을 한다. 요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얘기였죠.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도전하다. 이 정도로 저렴한 분양가 GTX 초역세 파주 운정신도시 랜드마크고 아주 좋은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2% 아쉬운 입주 시기는 잘 조율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에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 가급적 꼭 이거 동호수 배치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청약 넣으셔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첨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